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지나간 관계를 되돌아보면 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별이 약간 좀 더티했더라면 더욱더 그러하죠. 돌이켜보면 와, 내가 어떻게 그 인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지라면 놀랄 수도 있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에 썩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해 연인 관계를 계속해서 주구장창 연이어 나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를 우리는 왜 고수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하죠. 이러한 유해한 남녀관계는 자동차 앞유리에 늘러붙은 얼룩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잘 모르고 짜달실이 불편한 것 없이 늘 그렇게 지냈지만 막상 세차하고 난 뒤에는 마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환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얼굴이 지워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인간관계도 이것과 유사합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관계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할 9가지 유해 요소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놈의 궁합, 궁합이 잘 맞는 것에 너무 큰 중요성을 두는 경우입니다. 궁합은 남녀 사이 생물학적 어울림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궁합만으로는 관계가 번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과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죠. 여기에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나의 욕구에 맞는 방식으로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둘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착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죠. 불안형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let it go! 놓아주는 것이 중대한 위협처럼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까지 여기기도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자질을 가진 사람을 마치 영원히 알아온 것처럼 너무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유해한 이성관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짐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몰 비용 오류, sunk cost effect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 관계에 이미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없는 영화를 반쯤 봤어. 근데 이미 1시간을 투자했으니까 그래, 끝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의 잠재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육즙이 풍부하고 맛있어 보이는 빅맥 광고를 보았지만 막상 맥도날드에 가서 주문했을 때 그것은 단지 초라하고 손바닥만한 작은 버거에 불과했던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손안에 놓여진 현실은 주먹만한 버거이지만 머릿 속에는 계속해서 육즙이 풍부한 빅맥이 떠오르는 것이죠. 감자칩이나 콜라가 서비스로 나오지 않는다. 이제는 빅맥이라는 환상을 접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성관계에 불필요하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연인 관계를 하고 있어야
자신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독신은 저주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연인 관계 상태에 큰 가치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이나 학력이 여러분을 정의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연인 관계 이성을 만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 또한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죠. 또한 한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만나는 경우 유해한 연인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당히 만나고 헤어져라 라는 의미는 아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쓴 나머지 자신의 진짜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호흡 곤란이 와요. 숨을 못 쉬어. 그리고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정말 최악이죠. 파트너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파트너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죠. 정서적인 학대는 자존감과 자아 존중감을 약화시켜서 유해한 관계를 떠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흔한 이유죠. 교제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유독한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답이 아니죠.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보살펴주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해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감정과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결정에 대해 파트너와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 비건 half done? 시작이 반? 좋은 시작이 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헤어지는 것도 정말 잘 헤어져야죠. 잘 헤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 헤어지는 타이밍을 제때 잘 알아봐야 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